국내 시멘트 회사들이 일본에서 석탄재를 대량 수입하고 있습니다. 국내 석탄재 활용과 수입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체납기 어선들이 러시아 어장까지 출어해 오는 10월까지 조업합니다. 올해 오징어 어획 할당량도 지난해보다 늘어나 만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해시가 추진하는 문화관광재단 설립이 2달 연속 안건을 제출하고도 시의회의 가결을 얻어내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속초해수욕장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올해 야간 개장을 시작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밤에 문을 여는 해수욕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최근 10년간 국내 시멘트 회사들이 일본에서 1,000만 톤이 넘는 석탄재를 수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길어지면서 일본 석탄재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본 석탄재 수입을 막아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시멘트 부원료로 사용하는 석탄재 수입을 중단하면 일본은 폐기물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3만 8천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입한 일본 석탄재는 1,200만 톤이 넘었습니다. 쌍용이 532만 톤으로 가장 많았고 삼표가 340만 톤, 한라가 131만 톤, 한일은 100만 톤에 육박했습니다. 국내 시멘트 회사들은 일본 발전회사로부터 처리 비용 명목으로 받는 톤당 5만 원 때문에 국내 석탄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내 석탄재 운송 비용을 감안하면 일본 석탄재 수입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환경단체에서는 국내 석탄재가 남아돌아 많은 비용을 들여 처리하는 상황에서 일본 전범 기업과도 관련된 석탄재 수입 허용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시멘트 기업의 작은 이익을 위해 이렇게 환경 오염 물질인 석탄재를 무분별하게 수입하는 것은 중단시켜야 된다. 국내 석탄재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석탄재 사용을 하라고 했던 부분인데 오히려 그것이 시멘트 기업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 일본에서 가져온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시멘트 업계에서는 생산비 절감과 수출용 시멘트 기준을 맞추기 위해 점토 대체 원료인 일본 석탄재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입까지 제한되면 대체 가능한 점토질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연간 1,500만 톤 이상의 시멘트 생산량 감축이 불가피합니다. 또 수출용 품질 기준 또한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국내 관련 산업의 연쇄적인 피해가 우려됩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장기화되면서 국내 석탄재 재활용과 일본 석탄재 수입 반대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국내 체납기 어선들이 오징어를 잡기 위해 멀리 러시아 어장으로 출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오징어 어획 할당량이 늘면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연해주 수역으로 떠날 체납기 어선입니다. 먼 길을 가기에 앞서 어선에 기름을 채워 넣습니다. 2시간 동안 가득 넣은 기름만 250드럼, 5만 리터 분량입니다. 이 어선들은 거리로 600km가 넘는 러시아 어장에서 앞으로 3개월간 오징어를 잡을 예정입니다. 러시아 이제 가기 전에 기름, 유류 공급받고 이제 정비 같은 거 하고 그러지. 오징어만 많이 잡으면 되는데 오징어가 많이 나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올해 러시아 수역에서 원정 조업에 나서는 전국의 체납기 어선은 도내 22척을 포함해 70척으로 지난해보다 19척 늘었습니다. 속초와 경북 지역에서는 이미 지난주부터 어선들이 러시아로 출어했습니다. 올해 오징어 어획 할당량은 지난해보다 1,500톤 늘어난 5,000톤이 배정됐습니다. 입어료는 톤당 110달러로 전년보다 6.8% 올랐지만 강원도가 입어 경비 지원을 늘려 그나마 부담을 덜었습니다. 조업 여건이 나아지면서 어획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큽니다. 지난해는 51척의 체납기 어선이 할당량의 72%인 2,546톤의 오징어를 잡았는데 올해는 더 많은 어획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내배들이 8월 3일 날 러시아를 출어를 하는데 작년만큼 어획량이 좀 좋았으면 좋겠고요. 정부에서 중국 어선들을 좀 단속을 좀 적극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체납기 어선들의 올해 러시아 수역 조업은 오징어 자원 분포 상황과 중국 어선들의 조업 방해 여부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동해시가 추진하는 문화관광재단 설립이 시의회의 문턱을 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달 연속 안건을 제출했지만 보류됐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동해시 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 여러 개 안건이 일사천리로 가결됐지만 한 건은 제외됐습니다. 문화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의원들이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않고 보류하기로 결정해 본회의 의결 목록에서 빠졌습니다. 의회의 기류가 심상치 않자 지난달 정례회 때 동해시가 스스로 철회한 데 이어 2달 연속 통과에 실패했습니다. 문화재단을 통과시켜준 게 얼마 되지도 않은데 불구하고 문화재단을 해보지도 않고 다시 관광이라는 걸 첨부해서 개정 조례안을 냈던 것에 대해서는 좀 의원들이 의아한 거죠. 동해시는 지난해 11월 문화관광재단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필요성을 설명해 왔습니다. 문화예술진흥과 관광 활성화를 연계할 수 있는 융합형 조직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동해시 의원들은 문화재단 설립 조례를 지난해 4월에 통과시켰는데 재단은 만들지도 않고 불과 몇 달 만에 영역 확대를 추진하는 데 대해 깐깐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를 앞두고 심규현 시장이 의원들을 만나 특정인 임명 예정서를 부인하는 등 설득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과는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다만 동해시 의회가 부결이 아닌 보류를 선택한 건 강력한 반대는 아니라는 신호로 읽힙니다. 따라서 다음 회기에는 안건이 가결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동해안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채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강릉 강문 35.4도, 속초 33도, 동해 31.2도를 기록했습니다. 동해안은 당분간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정을 앞두고 내일 환경단체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친환경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추진위원회는 내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약자들이 문화 향유권을 누리고 3만 양양군민의 24년간 수건이 성사되도록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설악산 케이블카 백지화 촉구 200km 도보 순례를 마무리하며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한편 원주지방환경청은 다음 달에 3차례 더 환경영향 갈등 조정협의회를 거친 뒤 환경영향평가 본안 결론을 낼 전망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이 당장 이번 2학기부터 시작되고 중고등학생 교복비 지원 정책도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그런데 정부와 정치권, 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입장차로 아직 예산조차 편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이번 2학기부터 시작됩니다. 민족사관고 등을 제외한 도내 공립과 사립고등학교 3학년이 대상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일단 올해는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55억 원을 자체 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2까지 범위가 확대되는 내년부터입니다. 정부와 47.5%씩 부담할 경우 내년에 교육청 부담금은 148억 원, 고등학교 모든 학년으로 확대되는 2021년부터는 200억 원대로 크게 늘어납니다. 내년 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정 정책이라고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고분을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실정인데 그렇게 되면 예산 편성이 현재 재원 상황으로 봐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교복비 지원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를 분담할지를 놓고 기관들끼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강원도의 절반씩 부담하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강원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시장분수 협의회에서는 교복비 지원 분담 비율이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 그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우리 도도 시군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특히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춘천, 원주, 강릉 등 5개 시군은 아직 교복비 지원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정책부터 시행되면서 무상교육 정책이 시작부터 불안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속초 해수욕장이 올해 처음으로 야간 개장을 시작하는 등 밤에 문을 여는 해수욕장이 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들어가는 바다는 어떤지, 혹시 위험하지는 않을지 김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강원도 속초 해수욕장. 어둑해진 해변과 바다를 조명이 환하게 밝힙니다. 대나처럼 밝은 바다 물속에서 피서객들은 물놀이를 즐깁니다. 해변가는 난만큼이나 인파가 몰려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속초는 상당히 더웠는데요. 야간 해수욕장이 개장하면서 이렇게 더위를 식힐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주말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속초 해수욕장이 야간 개장에 들어갔습니다. 평소에는 저녁 6시까지만 바닷물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야간 개장 기간에는 밤 9시까지 지정된 구간에서 해수욕을 즐길 수 있습니다. 낮에 굉장히 더워서 선크림도 발라야 되고 파라솔도 대여해야 되고 불편한 점이 있는데 밤에 오니까 안전만 확보가 된다면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려가 좀 있었는데 직접 와서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해수욕장 측은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수영구역을 표시하는 전멸등을 설치했고 안전요원과 해양경찰도 추가 배치됐습니다. 예전에는 좀 어두웠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술을 많이 드셨는데 그런 문화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즐기고 가족 단위로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이 몇 년째 야간 개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 대천과 보령 해수욕장 등으로도 야간 개장이 확산되는 추세. 야간 해수욕장은 다양한 음악 축제 등과 함께 해변 피서 문화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동해시가 다음 달까지 묵호항 주변 상가들이 불법 건축물을 스스로 정비하지 않으면 9월 이후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의 후속 행정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또 망상해변 상가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도 피서철 이후에 전수조사와 시정명령,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평릉택지의 불법 건축물과 최근 5년 이내 준공된 다가구 주택의 부설 주차장 불법 용도 변경 등을 연말까지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가 웰리스 관광 테마버스를 운영합니다. 강릉시는 이달부터 11월 말까지 정동진과 대관령, 주문진에서 출발해 오대산 국립공원 소금강과 안목해변, 대굴령, 민들레 마을 등 주요 관광지와 힐링 명소를 체험할 수 있는 웰리스 관광 테마버스를 운행합니다. 하루 한 번 운행하는 웰리스 관광 테마버스 요금은 1인당 10,000원에서 50,000원이며 온라인과 현장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삼척시가 도계 지역 역세권 개발을 위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합니다. 삼척시는 최근 도계 역세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도계역 주변 50만 제곱미터와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종합개발 계획 수립에 나섰습니다. 삼척시는 올해 하반기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를 신청하고 내년부터 2025년까지 400여억 원을 투자해 도계 역세권 개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강원랜드가 옛 동원 탄좌 사북광업소 일대를 탄광문화공원으로 조성합니다. 강원랜드는 건축과 전시기획 등 5개 분야 8명의 전문가를 탄광문화공원 개발 자문위원회에 위촉한 데 이어 오늘 현지 답사와 자문회의를 진행하고 건축 디자인과 전시공간 연출 등을 논의했습니다. 강원랜드는 오는 2022년 7월 개장을 목표로 하는 탄광문화공원의 개발 계획에 자문회의 결과를 반영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완공된 고성군 친환경 로컬푸드 직매장이 내일부터 운영됩니다. 고성군은 최근 지역 농업법인과 로컬푸드 직매장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친환경 지역 농산물과 가공품 등 100여 개 품목을 연중 판매할 계획입니다. 고성군 친환경 로컬푸드 직매장은 31억여 원을 들여 지난해 완공했지만 2층 휴게음식점 운영 문제로 1년가량 개장이 늦어졌습니다. 강릉에 해양경찰의 신형 연안구조정이 배치돼 안전관리와 해상 치안 활동에 도움을 주게 됐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가 오늘 강릉파출소에 배치한 신형 연안구조정은 알루미늄 재질의 750마력 엔진 2기가 장착돼 시속 최대 65km로 운항할 수 있습니다.
해양경찰은 해경의 일반 함정보다 속도가 빨라 현장 접근이 보다 신속해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제4회 한강 낙동강 발원지 축제 프로그램인 수계도시 공연이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수계도시 공연에서는 발원지 축제 기간 한강과 낙동강이 흐르는 주변 도시의 공연단들이 오는 3일까지 황지연못에서 매일 공연을 펼칩니다. 수계도시 공연은 지난 2017년 9개 도시 9개 팀에서 출발해 지난해는 12개 시군, 올해는 14개 시군 15개 팀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100일 동안 도내에선 하루 평균 48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4월 17일부터 시작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100일 동안 전국에서 모두 20만 139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도내에서는 4,81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 유형별로는 횡단보도와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와 소화전 순으로 집계됐습니다.